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진행을 맡은 연합뉴스TV 아나운서 한보선, MC 뽀송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수요일 코너는요. 직장인들의 고충을 들어보고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직고처 직장인 고충 처리반 시간입니다. 오늘 직장인들의 고충을 처리해줄 처리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 오랜만에 함께 하셨는데 지난번에 두 분 이렇게 이 조합이 나간 이후에 케미가 상당히 좋았다. 이런 뭐 평가가 나왔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차쌤 덕분인 것 같아요. 차쌤이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시고 네. 재치도 있고 네. 또 이게 사람을 좀 편하게 해주는 그런 감수성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얹혀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차쌤 기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광대가 막 그렇죠. 네. 원래 튀어나온 광대가 더 튀어나오게 생겼죠. 사실 그 극소수의 시청층이 매니아적으로 보시는 채널의 특성상 저희의 케미를 예의주시하셨으리라 봅니다. 네. 원래 그 또 잘생긴 분들을 함께하면 또 기분이 좋습니다. 어. 또 워낙 또 잘생기셨고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네. 제가 아는 노무사 세 분 중엔 제일 잘생겼어요. 느낌 오시죠? 네, 그럼요. 네. 지금 두 분 광대가 여기 막 화면 뚫고 여기까지 네네. 올 것 같아요. 네. 그런 저희 둘과 네. 함께하는 네. MC 뽀송 네. 어떠십니까? 아, 전 너무 좋죠. 네. 저는 진짜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럼 직고처 직장인 고충 처리방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려라 주제판. 채용 절차법의 마지막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네, 직고처 직장인 고충 처리반 오늘은요. 채용 절차법 마지막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채용 심사 비용의 부담 금지 그리고 채용 서류의 반환인데요. 자,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채용 심사 비용의 부담 금지 어떤 내용인가요? 사실 채용 절차법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이제 이 숨어 있는 의미가 없고 그냥 말 그대로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채용 구직자한테 앞에 구직자만 붙이면 돼요. 구직자한테 채용 심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말아라 이런 뜻이고요. 네. 법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에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말아라. 이게 이제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어떤 이 취준생들이 취업 전선에 나설 때는 보통 이력서라든지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 먼저 회사에 제출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 이외에 이제 비용이 드는 어떤 일련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구인자 측, 즉 회사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겁니다. 네. 네. 이런 채용 심사 비용 말씀하신 그런 비용들을 지원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곳도 실제로 있나요? 지원자에게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게 뭐 명문에 되어 있거나 특징이 있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흔히들 이제 면접비라고 흔히 말할 수 있는 요소들이죠. 필기 전형까지는 뭐 별도의 교통비라든지 이동 비용을 지급하는 곳들은 없고요. 면접비라는 명목으로 그냥 참여해 주신 부분에 따른 약간의 교통비와 참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기업들은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그 외에 뭐 별도의 비용이라든지 뭐 숙박비 이런 것들을 제공해 준 기업들은 제가 뭐 균합적인 접근이지만 잘 없는 걸로 못 본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채용 심사 비용, 뭐 교통비, 면접비 이런 거 말씀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나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채용 이 절차 속에서 발생되는 모든 비용을 그냥 채용 심사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쉽고요.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가 되는 것이 건강검진 비용이에요. 과거에는 이제 건강검진 관련해서 구직자가 직접 건강검진을 실시를 하고 회사 측에 본인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이제 서류를 제출하도록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서류를 제출 받으면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이게 비급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구직자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됐던 거죠. 네. 자, 보통 취준생들이 기업에 지원을 할 때 어떤 부분에서 비용이 발생을 하나요? 처음 취업을 준비할 때부터 실질적인 지원의 각 과정마다 비용은 조금씩 드는 게 특징입니다. 일단 뭐 서류에서 본인의 사진을 입력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면 사진 촬영을 하는데 또 몇만 원의 비용이 들 것이고요. 증명사진 필수잖아요. 그렇죠. 네. 필수인 곳들도 네. 있고 아닌 곳들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미지적인 측면에서 본인이 남겨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 수도 있고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또 그걸 출력을 하는 또 그냥 출력하면 안 되고 또 컬러 출력을 해야 됩니다. 또 컬러 출력하면 또 요금이 또 비싸요. 비싸죠. 또 그 제본을 또 뜨면 또 스프링값 또 들고요. 네. 뭐 이런 부분들 교통비 심지어는 이제 AI 역량 검사나 비대면 면접을 보려고 하다 보면 이제 가정에서 진행을 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또 학교 가서 뭐 조교실에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럼 또 스터디 카페를 또 이용을 하고 또 거기에 드는 비용들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까지 다양한 형태로 비용들이 드는 게 네. 구직자의 지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증명사진 찍어야 돼. 그리고 또 면접 보려면 또 이렇게 정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렇죠. 검은색 정장을 입어라. 네. 그러면 또 저는 검은색 정장을 실제로 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을 기업에 청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네요. 이제 검은색 정장을 입어라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사실 청구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기준을 정하기가 가장 어려워요. 네.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지급을 한다고 하면은 이제 근처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 서울에서 만약에 채용을 하면 부산에서 오는 사람들 혹은 제주도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기준으로 이 교통비를 줄 것이냐, 그리고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누구를 기준으로 숙박비를 주게 할 것이냐, 이게 기업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과 나라가 정해주는 건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요. 옷을 사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죠. 어떤 친구들은 이제 쿠팡 같은 데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친구들은 난 명품만 입어라고 하면서 명품 샵에 가서 옷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의류 지원비라든지 또 사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업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을 해라라고 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기업들에서 면접자에게 면접비를 좀 주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면접을 주로 진행하는 대기업들의 경우라고 한다면 거리를 회사 나름의 기준으로 책정을 해서 약간의 금액을 제공을 하거나 금액을 제공하는 게 좀 부담되면 이제 소비재 회사들은 이제 그 회사의 제품을 주면서 뭐 이걸로 이렇게 면접비를 가름하는 경우들도 목격하고 저 또한 그 옛날 취업을 할 때 이제 제가 나왔던 회사의 그룹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뭐 음료들 뭐 햇반은 받지 못했고 그런 것들을 받으면서 이게 좀 특이했던 기억들이 나고요. 주류 회사 면접 갔을 때가 전 기억이 나요. 전통주 주류 회사였는데 면접비를 안 주시고 그 전통주를 직접 주셨던 저희 아버지만 기뻐했던 기억에 이걸 왜 내가 받아야 되나 뭐 이랬던 네. 느낌들이 있는데 면접비 지급 정도가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지원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네. 채용 진행 내에서의 비용 지출이 아닌가 네.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구직 활동 비용이 취준생에게는 부담이 되는 게 좀 사실이에요. 저도 생각해보면 취준생 때 좀 이런 게 부담이 있어서 뭐 사진 한 번 찍을 때 좀 약간 한동안 쪼들리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요. 그렇죠. 주로 이제 그 청년이 속해 있는 지자체에서 제공을 해주는 게 특징인데요. 괴산군의 경우는 증명사진 촬영과 정장 마련 등 면접 준비에 해당되는 모든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청년 취업준비생 면접 지원 최대 10만 원 지원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정장 대여비, 이력서 사진 촬영비, 당일 면접 헤어와 메이크업 비용을 최대 10만 원을 제공을 해준다는 게 특징입니다. 또 경기도와 경기도 일자리 재단은 지난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023년 청년 면접수당 3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그 청년 면접수당으로 유명해진 어떤 시도 지자체 단위의 대표죠. 면접 비용의 부담을 완화하고 회당 5만 원씩 최대 10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접이 많이 보면 볼수록 좋은 건데 이 면접 비용도 부담이 되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그런 지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실제로 보면 경기도에 속해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지원을 아예 안 하는 행동보다는 적극적인 지원을 독려할 수 있게끔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 이런 지자체들의 다양한 지원과 노력들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도 잘 해당이 되시면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채용절차법의 마지막 조항입니다. 채용 서류의 반환 및 파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내용은 이제 구직자가 이 회사의 채용 여부가 확정이 된 이후에 본인이 제출한 채용 관련 서류들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이런 법이에요. 그래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파기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도 사실 반환해주는 경우들도 있기는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법문화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법문화된 것이 차이점이다. 네네. 실제로 기업들이 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잘 지키고 있나요? 사실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제출하는 서류보다는 이제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제 서류를 직접 제출한다기보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채용 사이트 같은 곳을 통해서 이
자료가 제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자료가 예전에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채용을 하지만 예전에는 과거의 것들 보면은 채용이 끝나고 나서 한참 뒤에 열어봐도 이력서가 보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법에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채용이 끝나면. 네, 그래서 채용 이 사이트들도 발빠르게 이 법에 따라서 이 더 이상 회사에서 채용 이 지원자들의 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해주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홈페이지와 관련돼서도 아마 개인정보보호법도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정해둔 기간 안에 파기가 자동으로 파기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관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차쌤은 또 인사 담당자셨잖아요. 네. 실제로 기업들이 이 반환, 파기 이거 잘 지키고 있나요? 어떤가요? 최근 들어서 반환에 대한 요청을 하는 경우들이 아주 가끔 있는 것으로 확인은 됩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생긴 거예요? 그렇다고 이해하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제가 취업을 할 때나 저 이후에 세대분들이 취업을 할 때도 굳이 반환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정보조차를 몰랐을 것이고요. 지원을 하면 그냥 지원한 거고 떨어지면 에이 그냥 떨어진 거구나 하고 넘어갔을 텐데 엄연히 뭐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확인이 됐던 부분들의 경우는 뭐 반환을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인정이 되는 부분에 맞게 반환이 지켜지고 있는 부분 같고요. 오히려 반환보다는 파기 부분에 좀 주목을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이게 일반 정시 공채로 진행되는 것이냐 신입의 기준 혹은 수시 채용으로 진행되는 거냐 상시 채용이냐에 따라 또 나뉠 수도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상시 채용의 경우는 지원자의 이력과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를 업로드를 시켜놓고 특정 채용 시점이 됐을 때 그 채용자의 지원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형태가 우리나라의 상시 채용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파기의 의무에 대한 부분의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애초에 지원할 때부터 좀 열려 있거나 기간에 대한 부분을 추후에 알림을 주는 형태로 변경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네. 그 외의 곳들은 180일 이내에 파기를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지켜지는 것으로 이제 확인은 됩니다. 네. 실제로 채용 서류 반환을 뭐 요청하는 그런 지원자들이 가끔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지원자들의 뭐 특징 같은 거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런 것 같아요. 그 회사 측에서 지원한 서류 중에 이제 면접 전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전 과제식으로 뭐 상권을 분석해라. 아니면 본인의 과거의 업무 내용과 이력 내용 중 해당 업무에 잘 쓰일 수 있겠다고 판단되는 세부 경력 기술 사항 등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네. 그런 경우들은 본인이 나름 심사숙고해서 조사를 다 했는데 결과가 좋지만 잘 떨어질 경우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반환을 요구한다면 회사 측에서도 그 지원자의 소중한 분석과 내용들을 또 회사에서 임의로 쓴다는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반환해야 될 의무에 맞게 지켜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의 구직자분들은 내 소중한 정보를 그들이 다 가져가서 상권을 벌써 분석했을 테야 이러면서 또 안 좋게 기업에게 좀 이미지를 쓰이시기보다는 본인이 조사한 내용과 결과물들을 응당 돌려받을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요청이 필요하다면 받아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인사팀에 전화하면 되나요? 글쎄요, 전화보다는 요새는 또 이메일로 공식 이메일이 또 나와 있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해당 이메일에 지원한 전형과 내용에 맞게 알림을 주어서 해당 내용에 맞게 환급을 받거나 파기가 되었다면 파기된 사항들에 대해서 전달을 받는 것으로 확인이 1차적일 것 같고요. 요즘은 또 봇 서비스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채용에 그 대표해주는 대표성인 봇에다가 SNS 등을 통해서 문의를 한다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좀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취업 준비생들이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니까요.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3주간에 걸쳐서 채용 절차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취준생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사건인지 소개해 주실까요? 예, 좀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농심그룹의 계열사인 메가마트, 주로 부산 영남권에 위치해 있는 대형 마트 브랜드인데요. 네. 이 회사에서 신입사원 지원자분들이 최종 면접만 앞두고 이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채용 중단을 선언했다라는 기사를 좀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 실제로 회사 측은 23년도 하반기 메가마트 대졸 신입사원 지원자들에게 채용이 취소됐다는 사과의 메일을 보냈다고 지난 15일에 밝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원자들에게 보낸 메일에는 대졸 공채 모집이 회사 안팎의 경영 이슈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다. 취업난 속에서 힘들게 지금의 순간을 견디고 있을 지원자분들에게 이런 내용의 메일을 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다라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0월과 11월의 실적이 굉장히 많이 악화되면서 회사 내부적으로도 구조조정까지 내년에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신입사원 채용을 그래서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원자들이 다음 채용에도 만약 지원을 저희 메가마트 측에 해주신다면 현재까지 진행된 전형에서부터 이어서 전형에 참여할 수 있게끔 지원에 대한 어떤 불이익이 없게끔 하겠다 이런 네.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참 이거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기업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들으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사실 이런 경우들 이제 큰 회사들에서는 많지 않은 일이지만 작은 회사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일이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민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근로기준법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 경계선상에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채용 절차법이 관여되는 이 지점이 채용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딱 쓰면은 그때부터는 채용 절차법과는 관계없고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네. 근로기준법 전에 이제 그 전에는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네. 그 전에는 채용 절차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채용 절차를 하던 중에 채용 공고상 이제 이 구직자 측한테 불이익한 변경이 있었던 거예요. 이 취소라는 건 이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불이익한 변경이 회사 측에서 이제 고의로 또는 과실로 이제 회사 이 채용 공고를 이제 과장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회사 홍보 목적으로 거짓된 광고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를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법의 사각지대 속에 놓인 것 같고요. 예,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아닐 수 없죠. 네. 대신에 이걸 우리가 법대로 해결하겠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이에 또 끼어 있는 법이 민법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채용 활동함을 통해서 소요된 비용이라든지 잃게 된 기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증명을 해서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럼 소송하면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도 있고 사실 실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구직자가 잃게 된 어떤 이 금전적 비용이라든지 기회의 크기가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소송을 통해서 다퉈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채용 절차법에는 어긋나는 게 맞나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긋난다라고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불이익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불이익한 변경 자체는 채용 절차법 위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다만 이 불이익한 변경이 이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 이런 것들이 조금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채용 절차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실적이 악화가 됐고 이로 인해서 이제 구조조정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까지 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채용 이 기간이 조금 길었나 봐요. 예, 그리고 이제 3분기, 4분기 이제 넘어가면서 실적 악화가 점점점 가시화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채용 공고를 처음에 이 계획을 했을 때는 아마 1분기 또는 2분기였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악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채용 절차법으로 회사 측의 과실을 묻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작은 회사에서는 이런 경우가 좀 왕왕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차쌤은 좀 이런 경우 많이 보셨나요? 작년에 이제 현대모비스에서 채용 취소 사태가 한 번 또 있었습니다. 면접 전형이었는데 이제 네. 면접을 진행하기로 한 당일 아침에 네. 취소 문자를 받게 된 케이스였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실제로 그 현대모비스의 특정 사업부가 분사가 돼서 이제 특정한 계열사로 이제 분리가 되는 자사로 분리가 되는 과정 중에 해당 직무의 채용이 당장 필요가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메가마트와는 달리 뭐 지원하면 면접 전형부터 다시 볼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것도 없었고요. 어머. 그렇게 되면서 결국 채용이 취소됐던 적도 있었고 이 경우는 인력 운영에 대한 계획이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해마다 이전 연도 아마 이맘때쯤이면 내년 인력 계획이나 운영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부분들조차 뛰어넘을 만큼 회사 사업이나 어떤 뭐 계열사 분리 등의 이슈가 급하게 진행이 되다 보면 이런 이슈들에서 좀 구직자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네. 그냥 뭐 채용 절차법 말고도 채용에 적용되는 다른 법령 등에 대한 고민들도 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를테면 제가 뭐 법은 잘 모르지만 저도 나름 찾아본 바 직업안정법 같은 것들이 있더라 하더라고요. 제2조의 균등 처우라는 부분이 나와 있다 본데 누구든지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사회적 신분,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 소개나 고용 관계 결정에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그밖에 고용 정책 기본법 7조
뭐 아니면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나 고령자 고용 촉진에 대한 법률 4조 뭐 이런 특징들의 조항이나 법령 등이 점차적으로 많이 좀 더 구체화되면서 채용절차법에 좀 보완이 될 수 있는 보완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면 채용 시장에 좀 외로울 수 있는 구직자분들에게 좀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채용을 계획할 때부터 플랜 B나 플랜 C를 꼭 마련을 하셔서 이게 경력자 채용이라면 대체가 되겠지만 신입 채용은 드는 비용도 비용이고 구직자의 비용도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쫀쫀하고 탄탄한 운영 관리가 채용에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작년에 현대모비스 지원했을 지원자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번에 메가마트 지원했을 분도 그렇고 참 소식을 전해 듣고 허탈하고 허무했겠다, 억울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두 분께서는 취업 준비하시면서 뭐 이 사례만큼은 뭐 아닐지도 모르지만 너무 억울했던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저는 그렇게 억울한 경험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내가 실수했구나 하는 경험은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었냐면은 제가 이 노무사를 하기 전에 3년 정도 회사를 다녔고 취준생 생활도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요. 네. 그때 군산에 있는 철강 회사에 지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군산 철강 회사에 지원을 했고 면접을 보러 갔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가기 위해서 이제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네.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면접을 갔는데 당시에 압박 면접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너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계속 살고 자라왔고 가족들도 모두 서울에 있는데 굳이 군산까지 와서 일하려는 이유가 뭐야? 그리고 앞으로도 군산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이 회사한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죠. 네. 저는 근데 그게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먼 데서 온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1차, 2차, 3차 면접이 하루 동안 진행이 됐어요. 네. 근데 하루 동안 1, 2, 3차 동안 그 질문이 계속 핵심 질문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자꾸 물어보니까 이거 너무 똑같은 질문을 아까도 했는데 왜 공유가 안 되나? 이 사람들 아까도 물어봤던 거 또 물어보네.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취준생들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세 번째는 사실 이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실수했구나 이런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이런 것도 힘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이 준비하고 이제 좀 뛰어드는 거, 뭐 취업 컨설턴트도 요즘에 많고 인터넷에도 많은 자료 정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용 절차법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벌어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많이 좀 알고 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차쌤은 이렇게 억울했던 그런 허무했던 경험이 있으실까요? 글쎄요. 전 억울보다는 허무에 가까운 면접 경험은 한 번 있었어요. 뭐죠? 그 제가 이제 인도에서 근무를 마치고 금이 환영해서 한국에 취업을 하려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네. 그 충남 천안에 소재해 있는 그 차량의 브레이크에 들어가는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였어요. 네. 해외 영업 직무로 지원을 했는데 면접을 잡혔다고 내려오라고 해서 이제 아침 일찍 저도 버스를 타고 천안에 내려가서 그 해당 기업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면접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근데 왜 취소됐냐면 오시기로 한 분들이 다 안 왔기 때문에 저만 도착을 해서 굳이 면접이 진행 안 돼도 다음 면접이 예정돼 있다. 그냥 가볍게 티타임을 하자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서 티타임하고 돌아와서 면접비 받았던 기억은 나요. 네. 좋은데요? 그래서 이게 네. 좋다고 해야 되나 허무하다고 해야 되나 기껏 준비를 다 했는데 뭐 같은 질문을 3번 받으셨던 노무사님도 계시지만 그 어떤 흔한 질문조차 네. 받지 못한 채 커피를 2잔 먹고 올라왔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혹시 얘기를 하나 혹시 드리자면 경험 저는 있으신가요? 취업 준비생 때 저는 이제 창원과 진주에 있는 회사가 있었어요. 5차에 걸쳐서 이제 시험을 받고 그 중에 방송 4번의 쪽. 시험이 이제 창원 진주에 소재한 그 시험장에서 치렀는데 네. 그래서 서울 사람이 이제 갔죠. 네네. 근데 갔는데 최저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 적격자 없음으로 아무도 뽑지 않았던.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은근히 적격자 없다라는 이유로 아예 안 뽑히시는 네.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워낙 타지다 보니까 이제 최종 면접에 갔던 7명이서 굉장히 친해져서 단톡방도 만들어지고 했는데 이제 발표 날에 저는 안 됐어요. 저는 안 됐어요. 했는데 이제 아무도 붙은 사람이 없던 거죠. 와. 네.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흔치 않은 너무 억울하네요. 너무 억울한데요. 네, 취준생 여러분 화이팅!
네, 오늘 취업 어때 수요일 코너 직고처 직장인 고충 처리반 3주간에 걸쳐서 채용 절차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취준생 여러분과 구직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세 줄 정리 준비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채용 절차 비용은 회사가 부담, 불이익한 채용 경고의 변경 반대, 법에 따른 공정한 채용 절차를 준수해 주세요.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자, 차쌤도 세 줄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채용절차법의 세 줄 정리 강사 버전입니다. 첫째, 채용 절차법의 시작과 끝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채용 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다. 둘째, 채용 절차법의 내용에만 집중하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하는 과정에서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 혹은 실수하는 부분이 없게끔 잘 판단해 보자. 세 번째, 채용 절차법이 보호해주지 못할 부분은 없게끔 취업 준비에 만전을 기해서 억울한 일 없고 성공적인 취업으로 만들자. 네, 좋습니다.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만나요.